내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뭔데? 영숙은 분노로 절규하며 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쥡니다. 어머니, 아파요. 제발 놓아주세요. 지연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민수는 다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지만 힘에 밀려 옆으로 비틀거립니다. 이년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영숙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머리채를 더 세게 흔듭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의 딸이에요. 지연은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올케 언니가 너무 나갔어요. 혼 좀 나야 해요. 미경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웃음을 흘립니다. 놓으세요. 제발요. 지연은 손으로 버텨보지만 영숙의 힘에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집니다. 엄마, 제발 멈추세요. 더는 안 돼요. 민수는 울먹이며 호소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입 닥쳐. 내가 감히 이 집안 기둥뿌리를 흔들어? 영숙은 얼굴이 붉어진 채 더 세게 고함칩니다. 여보, 제발 말려줘요. 지연은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을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아침 햇살이 시댁 마루를 비추던 그 순간 지연은 이미 2시간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었죠. 손끝은 파 다듬느라 시리고 등은 굽은 채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란 게 원래 이렇게 고된 건지 아니면 이 집에서만 유독 이런 건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 안은 온통 기름 냄새와 전 부치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환풍기를 켜놓았지만 소용없었죠. 지연의 옷에는 이미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칼질과 뒤집개질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발목은 오래 서 있어서인지 욱신거렸습니다. 지연아, 전 뒤집는 거 좀 봐. 가장자리가 다 타들어가잖아. 시어머니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뒤집개를 들어 전을 뒤집었지만 영숙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이래가지고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겠어? 손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떨리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손을 움직일 뿐이었죠. 사실 지연은 손이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른 편이었죠.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니, 부족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나무를 묻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칼질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명절이란 이름 아래 여자들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연은 결혼 후 3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이 집에서는 더욱 그랬죠. 다른 집 며느리들도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지연만 유독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며느리 주제에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친정은 무슨 친정 타령이냐. 영숙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정 타령이라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엄마 얼굴이 그리웠을 뿐인데 그것조차 죄가 되는 걸까요? 지연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 민수가 부엌 문턱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손사래를 쳤죠. 남자가 무슨 부엌일을 해. 나가서 차례상이나 준비해. 민수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고 지연은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그리고 영숙의 잔소리 소리. 지연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한 부품처럼 감정도 목소리도 없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고사리 무침 간 좀 봐. 지연은 고사리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간은 적당했습니다. 지연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싱거워. 간장 더 넣어. 네, 어머니. 지연은 고분고분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기준은 늘 높았고 지연은 늘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니, 일부러 못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잘하면 잘할수록 영숙은 더 높은 기준을 들이밀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추석날 아침답게 아름다운 날씨였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지금쯤 친정에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미 친정 부모님과 둘러앉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지연은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 다정한 목소리.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나약해 보일 테니까요. 지연아,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누이가 곧 올 시간인데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누이, 미경. 그 이름만 들어도 지연은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경은 영숙보다 더 독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며느리를 몰아세우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지연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더 빨리, 더 조심스럽게.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일까? 대학 시절 그렇게 당당하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작아졌구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이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다 됐으면 상 차려. 영숙의 명령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음식을 날랐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무거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결혼 3년 동안 지연이 배운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지연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을 놓고 나무를 배치하고 과일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죠. 결혼한 지 벌써 3년. 단 한 번도 추석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해 추석 때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어머니, 제가 추석 오후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그때 영숙의 표정이 얼어붙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이야. 시댁이 내 집이야.
그 한마디에 지연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숙이 명절 한 달 전부터 못을 박았으니까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어딜 나간다는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지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셋째 해입니다. 지연은 이번에야말로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시험관 시술을 받는 중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상 정말 잘 차렸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친정이 그리운지.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늘 무력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영숙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밥을 떠서 영숙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밥을 떠주었죠. 하지만 지연 자신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여보는 안 먹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사실은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매 끼니마다 영숙의 잔소리를 들으며 눈치를 보며 먹는 밥이 어떻게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죠.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까? 하지만 그것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지금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영숙은 노골적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애를 낳아야 며느리 구실을 하는 거지. 애도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민수의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숙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마치 손주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배에 주사를 놓을 때마다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사 맞는 날짜도 일일이 확인했고 병원 다녀온 날이면 꼭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이번엔 될 것 같대. 마치 지연이 기계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누이 미경이 온 겁니다. 엄마 왔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경보음처럼 들렸죠. 미경은 영숙보다 더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는데 거침이 없었죠. 어머, 올케 언니. 설거지 중이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힘들죠. 친정 가고 싶으시겠어요. 미경의 말에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넌 친정에 갈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케 언니, 시험관은 어때요? 몸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계속 걱정하시던데. 그 순간 지연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험관 이야기를 왜 여기서 꺼내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경은 그런 지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우리 엄마 손주 보시게 해드려야죠. 미경의 말투는 마치 명령하듯 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미경의 목소리를 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숙과 미경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친정 타령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엄마. 시집 온 게 어딘데 친정이 뭐가 그리 그리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괜찮지 않다는 걸. 하지만 민수는 그저 지연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미안해. 민수의 그 말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1년 차에도, 2년 차에도, 그리고 지금 3년 차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민수의 조금만 참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한 구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지연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평범한 오후였죠.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지연 씨 맞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선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학과 선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죠. 네, 맞는데요. 지연이 대답하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 4학년 민수예요. 혹시 과제 관련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제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늘 지연을 찾아왔고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지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의 고백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지연에게는 연애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학업에 집중하고 싶었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민수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도 민수는 늘 곁에서 응원했습니다. 가끔 만나 밥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연애는 거절했습니다. 선배, 저는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지연은 29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대리로 승진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변함없이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혼자 가요? 위험한데 제가 바래다 줄까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지연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남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붙잡았죠. 지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손 놓으라고.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남자를 밀쳐내고 지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보더니 욕설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수는 지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지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봐 준 사람이라는 걸. 선배 어떻게 여기에? 지연 씨가 오늘 회식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기다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수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6년을 거절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지연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9의 지연과 32의 민수. 민수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3년간의 연애 끝에 민수가 청혼했고 지연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아, 평생 내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2살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연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연아. 영숙의 목소리에 지연은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가니 영숙과 미경이 소파에 앉아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다 했어? 네, 어머니. 그럼 과일 좀 깎아와. 손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민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수는 지금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고생하는 동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가 먼저 나서서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이 힘들어해도, 지연이 울어도 민수는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과일을 다 깎아 접시에 담고 지연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과일 접시를 보더니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사과 크기가 제각각이잖아. 다시 깎아. 지연은 접시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물었습니다.
민수야, 나를 지켜주겠다던 내 약속은 어디로 간 거니?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니? 지연은 칼을 들고 사과를 다시 깎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 사과 위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다시 깎아 거실로 가져가니 영숙은 이번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과일을 집어먹을 뿐이었죠. 미경도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저 올해는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경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 시험관 준비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요.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시험관. 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험관 한다고 친정 가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지금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쉬면 되지. 왜 친정을 가? 여기서 쉬면 안 돼? 영숙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뭐?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올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 눈치 본다는 게. 저는 그냥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친정 타령. 영숙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도 못 가진다니. 지연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험관도 하고 있고. 노력? 그게 노력이야?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시험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내가 더 없어. 내가 손주 보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영숙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미경도 가세했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신우이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오빠도 나이가 있잖아요. 빨리 애를 낳아야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여기 시댁에서 몸조리하고 애나 빨리 가져. 영숙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과 미경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도 자신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뭐라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제 친정 부모님의 딸이에요.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죄인가요? 인연이 지금. 영숙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내 마누라 버릇을 내가 고쳐놔야겠어. 엄마, 제발요. 지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잘못을 했냐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친정 타령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하지만 영숙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시댁이 어디라고 감히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추석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지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상?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정상이야?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게 정상이지.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이혼해.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 영숙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라니.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엄마.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친정 타령만 하는 며느리가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지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민수야, 내가 뭐라고 해. 영숙이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3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한 번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말이 돼? 영숙은 참지 못하고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쿠션은 지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경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정신 차리세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에요. 오빠 집이 언니 집이라고요. 아가씨, 저도 사람이에요. 제 친정 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그게 명절에 시댁 팽개치고 친정 가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올케 언니, 철 좀 들어요.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에요. 미경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떤가요? 아가씨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항상 친정 오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여기 오셔서 편하게 계시다 가시잖아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그건 집마다 가훈이 다르잖아요. 가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되물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집마다 사정이 다르다고요. 그럼 저희 집도 자유로운 분위기면 안 되나요? 왜 저는 안 되는 건데요? 지연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풍은 원래 엄격해.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고. 그런데 아가씨는 명절 때마다 편하게 오시잖아요. 부엌일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셔서 밥 먹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친정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가씨는 시댁 갔다가 친정 오시면서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올케 언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인연이 지금 신우이한테까지 대들어. 영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참지 못하고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저는 잘못 말한 거 없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지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내가 뭘 안다고 사실이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편하게요? 저는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뭐? 영숙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 올케 버릇이 없어요. 혼 좀 내주세요. 그래, 오늘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영숙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영숙은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오늘 이 버릇 없는 년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어머니, 저는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의 딸이고 제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 닥쳐. 내가 감히 내 집안 기둥 뿌리를 흔들겠다는 거냐? 영숙이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악!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머리채를 잡은 채 흔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뭔데? 엄마, 놓으세요. 민수가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놓아주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감히 목소리를 높여? 내가 뭔데?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흥분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엄마, 제발요. 놓아주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미경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올케 언니가 너무 나갔어요. 엄마가 혼 좀 내셔야 해요. 미경의 말에 지연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미경은 오히려 영숙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영숙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말려줘요.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놓으세요. 지연이가 아파해요. 닥쳐. 내가 내 마누라 편만 들 거면 너도 나가. 영숙의 말에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민수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영숙의 팔을 잡은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엄마 앞에서 민수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지연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으세요. 당장 놓으라고요. 지연은 있는 힘을 다해 영숙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영숙의 손에 남았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두피는 화끈거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손을 뿌리쳐? 영숙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이만하면 됐어요. 제발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노려보더니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다. 마누라한테 홀려서 엄마도 못 알아보냐?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오늘 기분 정말 더럽다. 명절이 다 망쳤어. 영숙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연은 거실 한구석에 서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방으로 가서 좀 쉬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전화할 때였습니다. 뭐해?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켜고 엄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지금? 왜? 왜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씀드려야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나중은 없어요. 3년 동안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선영의 목소리에는 즉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말해봐.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그냥 추석에 친정 가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추석에? 지연아, 너 그동안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시댁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잖아. 시험관 준비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시댁에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안 보내줬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명절에는 시댁에만 있어야 한다고. 뭐?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못 온 게 그 이유였어? 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걱정하긴. 내가 지금 당장 간다. 엄마. 내가 지금 출발한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선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결정하셨던 거요. 그래, 이제 다 말할 때가 됐어. 내 딸 머리채 잡은 손, 오늘 내가 꺾어주마.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와요. 알았어. 거기 가만히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숙은 입을 벌린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가 결정했다는 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요, 시장에서 큰 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과 미경, 그리고 민수 모두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큰손이라는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에서 큰손? 민수가 되묻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동산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사업도 하세요. 엄마가 결정하셨어요. 당신이 제 배경을 모르고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태껏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곧 보시면 알 거예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그걸 보고 싶어 하셨고요. 민수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슬프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저를 방치했어요. 방치? 네. 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학대받고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학대예요. 방관도 학대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늘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어요. 3년 동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저는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학대라니. 학대 맞아요.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친정 한 번 못 가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 들으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엌일만 하고 그게 학대 아니면 뭐예요? 지연이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머리채까지 잡히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지연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 그 사람 친정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의 친정엄마가 시장 큰손이라니. 그리고 지연의 말대로 자신이 아내를 방치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경계하며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지연을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의 정적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계속 지연을 흘끔거리며 쳐다보았고,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엔진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온 겁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온 거야?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짧고 강렬한 벨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마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선영의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안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미경, 민수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친정엄마 선영입니다. 선영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이 오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냐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머리채 잡은 손이 누구 손인지 보러 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놓고 영숙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 딸 머리채를 잡으셨다면서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요? 제 딸이 울면서 전화했는데 그게 오해인가요? 그건 지연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훈계를 좀. 훈계?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경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딸 머리채를 잡으셨다면서? 그럼 저도 사돈댁 딸 머리채를 잡아봐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선영은 미경의 머리채를 잡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요. 당장 놓으세요. 영숙이 달려들려 했지만 선영은 한 손으로 영숙을 밀쳐냈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파했을 겁니다. 이렇게. 선영은 미경의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지? 올케 언니한테 심하게 대한 거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미경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숙은 분노로 떨며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 딸한테 하신 짓을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는 무슨 지연이 친정엄마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영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영숙 앞에 던졌습니다. 명함은 소파 위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에서 큰 손이라는 거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경도 명함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함에는 선영의 이름과 함께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 부동산 투자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숨긴 거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사위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걸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내 딸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지? 네, 정말 사랑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런데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3년 동안 이 집에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그게 사랑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무력하다는 게 변명이 돼? 너는 남편이잖아. 아내를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 선영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다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 딸은 출가 외인이 아닙니다. 그건 제 딸은 제 딸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친정 한 번 못 오게 하고 출가 외인이라고 하고 부엌일만 시키고 오늘은 머리채까지 잡았다면서요. 이게 며느리 대접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집안 가풍이. 가풍이요? 가풍이 사람 학대하는 겁니까? 선영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랑 가자. 엄마, 여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선영은 지연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저를 방치했어요. 지연아, 이제 끝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민수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지연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연은 천천히 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견디려고 노력한 거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선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이 3년 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래요. 지연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변호사도 선임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엄마 고마워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후였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집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엄마와 함께 꽃을 심던 정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집이다.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집이야. 내 집.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지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해줄 거야.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거실 천장과는 달리 이곳 천장은 따뜻했습니다. 압박감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무침. 지연은 그 음식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졌더라. 선영은 밥을 퍼서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지연은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맛있게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지연이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35살의 이혼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지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행, 그리고 배우자의 방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남편의 방관 등을 고려하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느꼈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민수와의 인연이, 시댁과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지연은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민수와 영숙이 크게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지인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을 잃은 건 어머니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지연을 학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소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시어머니랑 크게 싸웠대. 그래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다가왔지만 지연은 외면했습니다. 변호사가 민수를 막았습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조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나타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못해놓고. 하지만 선영이 맞섰습니다. 이봐 당신이 뭘 잘했다고 무슨 할 말이 있어. 결국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연의 진술,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머리채 잡은 사건, 명절마다 친정 못 가게 한 것들.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는 5천만 원. 지연은 법원 계단에 앉아 판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를 진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지연아, 나 엄마랑 의절했어. 민수의 말에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랑 의절했어.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잃은 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어. 엄마는 나를 저주했어. 나를 낳은 걸 후회한다고, 이런 불효자식은 처음 본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회사도 그만뒀어.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 절에 들어갈 거야. 절에요? 응. 참회하려고.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내가 너를 방치한 걸 속죄하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알아. 나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알았어요. 이제 가세요. 지연은 민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래. 근데 민수가 뭐래? 시어머니랑 의절했대요. 그리고 절에 들어간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들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그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더라.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쓰러졌다니. 아들과 의절하고 며느리도 잃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심하게 아프신가요? 응. 풍이 왔대. 중풍 말이야.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영숙을 미워했지만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구나. 미경은요? 미경은 시댁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대.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낼까 고민 중이래. 선영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선영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절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에 들어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대. 선영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영숙도 모두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영숙은 아들바라기였는데 그 아들과 의절하고 품까지 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로 시작할래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연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연은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출가회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연이었습니다. 선영의 딸 지연. 그리고 지연은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이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걸.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